안녕하세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토트넘 호스퍼의 경기와 손흥민 선수의 역할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경기는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활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그의 역할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후반 45분 동안 손흥민이 받은 패스는 단 7번에 불과했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시스트 패스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된 상황을 연상케 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3명의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을 무시하듯 패스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흥민은 여러 차례 좋은 위치를 선점하려 노력했지만 그에게로 향하는 패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레스터시티와의 실망스러운 무승부 결과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많은 이들은 토트넘이 리그 순위 유지를 위해 승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동안 손흥민은 날카로운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우아한 춤을 추는 듯했고 그의 기술은 여전히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후반전 손흥민의 위치 변화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마치 미드필더나 수비수처럼 뒤로 물러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팀에게 있어 큰 낭비라는 평가였습니다. 손흥민이 너무 많은 찬스에서 고립되었다는 비판 역시 뒤따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에도 손흥민은 종종 전술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이번에도 그가 다시 한번 전술적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전 시즌 5위라는 성적으로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그의 전술적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전 경기 운영에 대해 전문가들의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경기 전부터 많은 축구 팬들은 신입 선수 도미닉 솔랑케와 손흥민의 호흡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하는 대신 솔랑케를 선발 출전시켰고 손흥민은 다시 한번 왼쪽 윙어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BBC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전설적인 공격수 앨런 시어러는 이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000억 원을 들여 영입한 솔랑케가 히샬리송과 별 차이가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더불어 리그 최고 수준의 결정력을 가진 손흥민을 측면에만 두는 것은 마치 스스로 경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초반 손흥민의 눈부신 활약은 여전했습니다. 그의 정확한 롱패스가 박스 안에 솔랑케에게 전달되었고 비록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팬들의 기대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전반 12분에는 손흥민, 메디슨, 그리고 솔랑케의 환상적인 연계 플레이가 펼쳐졌고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전반 29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메디슨의 크로스를 페드로 포로가 헤딩골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토트넘의 전술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좌측 공격 대신 우측 공격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브레넌 존슨과 벤탄쿠르 그리고 솔랑케의 연이은 실수로 인해 토트넘은 레스터시티에게 주도권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이미 바디의 동점골로 인해 경기는 더욱 긴박해졌고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 덕분에 겨우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막바지에 체력이 떨어진 선수들을 교체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 양팀 모두 결승골을 넣지 못한 채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최다 드리블 성공과 2번의 결정적 찬스 생성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단 한 번의 슈팅만을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의 기술과 움직임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었지만
팀의 전술적 운용으로 인해 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앨런 시어러는 이날 손흥민의 움직임에 특별한 주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적극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와 슛을 시도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를 받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좌측 윙에서 매디슨과의 동선이 계속해서 겹치면서 효과적인 공격을 펼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솔랑케는 일선 공격수로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시어러는 더 나아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강하게 비판하며 손흥민을 그저 볼 배급용으로만 쓴다면 그것은 감독의 능력 부족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레스터시티의 사령탑 스티브 쿠퍼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전반전 손흥민과 맞섰을 때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의 탁월한 능력과 의욕적인 플레이는 우리를 여러 해 동안 괴롭혔다. 만약 오늘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었다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라며 토트넘의 전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토트넘의 레전드 제이미 오하라 역시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감독이 1천억 원을 들여온 솔랑케를 기용하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는 히샬리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팀의 중심은 여전히 주장인 손흥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하라는 손흥민이 지난 시즌 27개의 공격 포인트로 팀의 성적을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콘테 감독 시절처럼 계속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축구 해설가 제이미 캐러건은 브레넌 존슨, 데얀 쿨루셉스키, 티모 베르너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캐러건은 이 선수들이 오른쪽에서 너무 많은 기회를 낭비했다고 지적하며 손흥민이 있는 왼쪽으로 공을 보내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왜 그들은 계속해서 오른쪽에 집착하고 손흥민을 무시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왼쪽에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을 두고도 그에게 패스하지 않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격하게 말했습니다. 캐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안토니오 콘테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같은 여러 감독의 손흥민 활용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콘테가 손흥민을 수비로 사용하는 것과 포스테코글루가 그를 클래식 윙어로만 두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도 결국 해고될 것입니다. 항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이 뛰어난 성과를 내면 다음 시즌에도 그는 다시 희생될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캐러거의 발언은 손흥민이 팀 내에서 받는 대우에 대한 실망감을 분명히 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남아있는 진정한 전설은 손흥민뿐이고 그를 지지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캐러거의 비판은 단순히 특정 선수들에 대한 경고를 넘어 코칭 스태프와 그들의 전략적 접근 방식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팀이 손흥민의 재능을 계속해서 낭비한다면 성공할 기회뿐만 아니라 팬들의 존경심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다소 날카롭게 들릴 수 있지만 현재 팀 내 비효율성과 협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의 연계 능력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고 강점인 슈팅 기회가 부족했던 것은 명백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더 많은 기회를 받았다면 경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계약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클럽이 그의 미래를 고려해 다른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는 팀의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토트넘의 전술적 접근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팀이 보유한 재능 있는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큽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현재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의 강력한 압박 축구에서 벗어나 현재는 명확한 전술적 색깔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들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토트넘의 공격 전술이 지나치게 단조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로 측면을 통한 크로스와 카운터 어택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상대팀에 의해 쉽게 예측되고 방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다재다능한 능력을 고려했을 때 더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희생적인 플레이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가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손흥민이 지속적으로 팀을 위해 자신의 포지션을 바꾸고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토트넘의 전술적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동시에 팀의 잠재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반전 동안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은 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좋은 모습을 90분 내내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직 발전 중인 팀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활용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면서도 팀 전체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전술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팀의 정체성 확립, 핵심 선수들의 효과적인 활용, 그리고 90분 내내 일관된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팀의 성공을 위한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 결과가 많은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팀의 핵심이자 팬들의 우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플레이와 끊임없는 노력은 앞으로도 토트넘의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토트넘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팬들은 팀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트넘의 최근 경기와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시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축구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